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정호 씨와의 격정적인 순간이 떠오르며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온수로 샤워를 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어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호 씨의 거친 숨결과 단단한 손길, 피부에 남은 열기까지도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감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욕망을 저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제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은 마치 어제의 그 손길처럼 느껴졌고 제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민감한 부위를 자극할 때마다 어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죄책감에 멈추려 했지만 이미 제 몸은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욕실 벽에 기대어 격렬한 자극 속에서 절정에 도달했고 그 순간 전신이 떨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서지원입니다. 28세의 젊은 주부이고 남편 김민호는 33세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5년 전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결혼했고 현재는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이의 교육 환경과 미래를 고려해 최근 분당의 조용하고 쾌적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근린공원도 있고 유치원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민호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저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며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설렘과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밤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20대라 그런지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업무에 지쳐 있어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질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나마도 민호 씨가 너무 피곤해 하다 보니 서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죠.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할 때도 있지만 민호 씨는 대부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라거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라며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니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성욕을 참지 못하고 혼자 위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민호 씨가 피곤해 지쳐 잠든 후 욕실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오히려 더 큰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들과의 교류가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엄마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같은 반 아이들의 어머니들 중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누군가가 지원 씨 학부모의 임원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권유해 주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통해 다른 엄마들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운동회와 가을, 잔치 같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엄마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라이 씨, 현희 씨, 민지 씨처럼 저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약간 연상인 다른 엄마들과 특히 친해졌어요.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대화 주제도 많았고 행사가 끝날 때마다 다 같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만의 즐거운 루틴이 되었죠.
학부모의 임원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운 그룹이 형성되었고 점차 가족 단위의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주말에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등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유치원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을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뒤풀이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어른들은 고깃집이나 편안한 분위기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가구 정도가 특히 친밀해져서 자주 어울리게 되었는데 민호 씨도 원래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이런 가족 활동에는 의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운동회 후에도 뒤풀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행사 준비를 열심히 했고 남편들도 천막 설치부터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죠. 운동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모두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큰 방에 모여 어른들은 맥주를, 아이들은 음료수를 마시며 건배했어요. 운동회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나누고 아이들은 제잘제잘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아쉬운 점은 다음 예약이 있어서 이 시간만 허용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이 다 되어갈 무렵 누군가 아직 더 마시고 싶은데 라며 아쉬워했고 다른 사람은 2차로 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늦게까지는 곤란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라이 씨가 우리 집에서 더 마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꽤 일반적인 모양이었죠. 모두가 좋아요, 가요.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우리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밤이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지만 이미 피곤해 보이는 아들은 차에서도 잘 것 같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찍 귀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게 더 즐겁잖아요 라고 제가 민호 씨를 설득하자 그도 그래 그러자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상태였어요. 어떤 아이는 이미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여전히 활기찼죠. 엄마들은 졸린 아이들을 안고 아빠들은 신나는 아이들을 업고 라이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이 씨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1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도 전혀 답답하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거실이 있었고 아이들을 재울 수 있는 별도의 방도 있어서 완벽했습니다. 밤 8시가 되자 아이들을 재우고 어른들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술과 안주가 차려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어른들끼리만 있다 보니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나 유치원 관련 대화가 많았는데 이 밤에는 웬일인지 부부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일상 같은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또래라 대화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특히 같은 세대의 고민과 관심사를 공유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야기의 깊이도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민호 씨와 저 모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랜만이라 새로웠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들고 난 후에는 조명도 살짝 어두워지고 어른들은 소파와 방석에 편하게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부부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연대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평소와는 다르게 술잔이 잦아졌습니다. 아마도 평소의 육아와 가사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된 기분이 들어서였을까요? 맥주, 청아와 소주를 번갈아 마시면서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들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는 더욱 들뜬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듯이 모두가 평소보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한 아빠가 갑자기 우리 엄마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밤 생활 고민이라든가 라고 농담처럼 던진 말에 한 엄마가 어머 그 깊은 얘기라니 재미있겠는데요? 하고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묘하게도 모두가 조금씩 흥분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우리 부부는 요즘 그런 관계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는 그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라는 식의 은밀한 대화가 오가다가 누군가 그럼 여기서 부부교환이라도 해볼까요? 라고 농담처럼 말을 꺼냈어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처음에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웃고 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몇몇 사람들이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이던 저는 마치 금기를 깨뜨리는 듯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으로 웃어넘기려 했지만 다른 엄마들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깊어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평소 진중하기만 하던 아빠들마저도 은근히 기대감 어린 시선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술기운이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던 걸까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이런 대담한 제안들이 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들 취기가 오른 탓인지 평소의 규범과 도덕관념이 조금씩 흐려지는 듯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지면서 이 순간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금지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4층 게스트룸에서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고 2층 거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술향이 감도는 어른들만의 은밀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표정을 살피니 그는 불안한 듯 쓴 웃음을 지으며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라며 예의 바르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편 중 한 명이 술잔을 들며 어차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뿐인데 라고 말하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침묵처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무르익은 것처럼 들뜬 공기가 감돌았고 술이 주는 달콤한 취기 때문인지 모두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위층에서 아이들이 순진하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었지만 술이 선사하는 달콤한 용기에 취해 우리 모두는 마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이상한 제안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금지된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빠가 깊어진 목소리로 대담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먼저 짝을 정해볼까요? 아내들끼리 제비뽑기라도 할까요? 라고 누군가가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그거 정말 재미있겠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민호 씨도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말을 잃은 상태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휩쓸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엄마들이 뽑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예상 외로 순조롭게 제비뽑기가 진행되어 저는 정호 씨라는 40대 초반의 매력적인 남성의 이름을 뽑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를 누가 뽑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민지 씨라는 매혹적인 엄마 친구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멈춰야 했지만 제 머리는 이미 달콤한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몽롱해져서 주위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휩쓸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이성적 판단보다 집단의 분위기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들이 집단의 흐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순간의 열기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특히 술이 섞인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흐려지고 마치 축제와 같은 비일상적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일탈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감미로운 노래를 틀기 시작했고 거실의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자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 짝지어진 상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소파나 보드라운 온돌마루 위에 앉기 시작하고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는 광경이 눈에 들어오자 이게 정말 현실이 되는 건가 하며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호 씨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아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고 저는 부끄러움과 흥분으로 심장이 폭주할 것 같았지만 민호 씨를 흘낏 보니 그도 민지 씨와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관능적인 분위기에 휩싸였고 몇몇 커플들이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단정하기만 하던 학부모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술의 효과 때문인지 아무도 이 상황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호 씨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며 긴장된 자세로 있었지만 그가 부드럽게 함께 누워볼까요? 라고 제안하자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품에 안자 놀라서 몸이 굳었지만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어 누운 자세에서 그의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인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민호 씨가 민지 씨와 깊은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이상한 질투심과 함께 강렬한 욕망이 솟구쳐 저도 모르게 정호 씨의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체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주위에는 이미 깊은 애무를 나누는 커플들이 있었고 때때로 귀에 들리는 달콤한 한숨 소리와 옷이 스치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런 관능적인 광경을 인생에서 처음 목격했고 더구나 제가 그 한가운데서 새로운 파트너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지된 광경은 저를 더욱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려 민호 씨를 바라보니 그는 민지 씨의 부드러운 애무를 받으며 달콤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순간 내 남편인데? 라는 날카로운 질투심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저 역시 다른 남성과 이런 은밀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비일상적인 쾌감이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해방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자극받아 저는 정호 씨와의 교감을 더욱 깊이 나누었고 그의 강인한 몸을 더욱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호 씨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라며 거친 숨을 내쉬었고 우리는 소파에서 보드라운 온돌마루로 자리를 옮겨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제가 그의 단단한 허리 위에 올라타자 그의 눈빛이 욕망으로 깊어졌고 저는 천천히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 무의식적으로 민호 씨를 향해 시선이 향했고 그 역시 저를 바라보고 있어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흥분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배신감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며 느끼는 특별한 쾌감이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다른 부부들의 교성과 신음소리가 뒤섞여 야릇한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저는 여러 차례 절정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커플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섬뜩한 전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제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의 연속을 맛보았습니다. 평범한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담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차 잦아들었고 저 역시 완전히 지쳐 온돌마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들도 체력이 소진된 듯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옷을 다시 입을 기운조차 없이 가벼운 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현관창 사이로 스며들자 주위가 조금씩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깨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벌였나 하는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동료의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와 민호 씨는 다른 부부들과 함께 아이들을 게스트룸에서 재웠던 터라 서둘러 귀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정리를 하고 어떤 말도 나누지 못한 채 조용히 해산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 씨와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우리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몸을 씻고 싶은 충동을 느껴 먼저 샤워할게라고 민호 씨에게 말했고 그는 그래라며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정호 씨와의 뜨거웠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후회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에 강렬했던 흥분과 쾌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는 이 특별했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욕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 곳곳에 남아있는 감각들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정호 씨와의 격정적인 순간이 떠오르며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온수로 샤워를 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어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호 씨의 거친 숨결과 단단한 손길, 피부에 남은 열기까지도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감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욕망을 저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제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은 마치 어제의 그 손길처럼 느껴졌고 제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민감한 부위를 자극할 때마다 어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죄책감에 멈추려 했지만 이미 제 몸은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욕실 벽에 기대어 격렬한 자극 속에서 절정에 도달했고 그 순간 전신이 떨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몸을 수건으로 감싼 채 복도로 나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팔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익숙한 체온과 향기에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남편 민호 씨였습니다. 그의 체온이 수건을 넘어 제 피부에까지 전해지는 듯하였고 가슴 한쪽이 찌르르 떨려왔습니다. 씻을래? 라고 묻기 위해 몸을 돌리려던 순간 민호 씨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간절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욕망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집착이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는 듯 하였습니다. 지원아, 당신이 다른 남자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정신이 없었어.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 씨는 제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민호 씨는 문을 닫고 저를 침대 위로 밀어 눕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순간 당황하였지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의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거침없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강렬하고도 탐욕적인 키스였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새기려는 듯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저는 그의 넓은 어깨를 붙잡은 채 거친 숨을 내쉬며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민호 씨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집요하였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길처럼 뜨거운 감각이 퍼져나갔으며 그의 움직임에는 질투심이 불러일으킨 원초적인 욕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팔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며 한순간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내 아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며 신혼 시절 서로에게 미칠 듯이 빠져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편, 저를 갈망하고 원하는 그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얽히고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번 절정에 도달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짧은 오후 시간이 불꽃처럼 타올랐고 방금 목욕을 했음에도 다시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학부모 모임은 우리 부부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호 씨의 질투심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된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낮에도 갑자기 저를 열정적으로 원하였으며 밤이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그의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스칠 때마다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에는 아직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어쩌면 하는 은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던 그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여러 부부가 서로를 바꾸어가며 보낸 시간이 우리 부부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민호 씨의 강렬한 질투는 우리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잊고 있었던 신혼 때의 열정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런 색다른 경험이 다시 반복될지 다른 학부모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강렬했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저는 다정하고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새어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영원히 우리들만의 은밀한 비밀로 간직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부부는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다시 한번 그런 대담한 제안을 할지 혹은 다른 학부모들이 또다시 비밀스러운 모임을 계획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경험이 가져온 변화를 단순히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서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새롭게 되찾았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